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다들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치현 원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미드웰 임플란트 회사 덕분에 저도 이제 공부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 제 경험을 나눠주시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이제 모두 반갑고 감사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환자분들하고 우리가 바쁘잖아요. 환자 보는 동안에 또 케이스 정리하고 또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하려니까 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도와주시는 분 덕분에 올해 2019년도 이제 4번 하고 5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다 이제 몇 분 다 뵀던 분들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 케이스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를 했지만은 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좀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거랑 상충되지 않는 제 방법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그런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대개는 제가 하는 방법이랑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전후를 찾아보고 텍스트도 찾아보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스터디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숫자에 초점을 주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데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편하게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를 이제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건데, 오늘의 주제는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인데 그 타이밍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제가 참조했는 텍스트는 이게 아마 최신판으로 알고 있는데 클리니컬 페로도톨로지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그래서 이게 6판인데 2015년에 나왔어요. 벌써 4년 전이죠. 그 후에 뉴 에디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이제 최근 텍스트북이라서 그래서 제가 참고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게 4년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게 퍼블리싱 된 걸 갖다가 이제 다 편집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쩌면 10년 된 지식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페로돈톨로지 2000에서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인프레시 리스트레이션 소케이스라고 아주 리뷰 저널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게 최신 트렌드가 여기 다 실려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그 실험하고 퍼블리싱하고 하는데 3, 4년 전에 이제 지식들이 망라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저희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제는 임플란트를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건데, 이게 트렌드이면 분명한데 사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계신 선생님들이 벌써 임플란트 하신 지 거의 20년 다 되신 것 같은데 20년 전에 처음부터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흐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널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흐름이 과거에는 경조직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조직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성공률, 서세스가 얼마냐 하는 것보다도 서바이벌이 얼마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놓는데, 이제 단지 생존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별로 없죠. 임플란트가 뭐 어떻게든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연치아처럼 예쁘게 그러면서 튼튼하게 바르냐, 여기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조직에는 관심이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바쁘고 현대인들 다 바쁜데 발치하자마자 즉시 식립하는 거가 이점이 있는 거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오겠지만은 환자가 이제 치아가 상실됐는데 빨리 만들고 싶잖아요. 치과는 오면 기본적으로 몇 달 걸리고 불편한데 발치하자마자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다리라고 하고 또 심고 또 골류처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발치하자마자 즉시 하니까 일단 환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미디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오늘 포커스를 다뤄드릴 게 그런 거예요. 과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해도 성공을 하고 있는데, 혹은 그게 더 좋은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프레딕터블한가, 과학적으로는 이제 요약하면은 뼈가 과연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으로 힐링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환자들이 그 시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가 더 좋은가,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케이스 셀렉션을 잘하고 테크닉을 잘 활용하면은 환자도 좋고 결과도 좋고 우리 임상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오늘 이제 중심을 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타이밍이 T1, T2, T3, T4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1이 바로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 발치 즉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T2는 소프트 티슈 힐링만 이루어진 거를 갖다가 T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주에서 8주, 2달까지를 T2 피리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힐링이 어느 정도 된 거 12회에서 16주를 갖다가 우리가 T3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T3회 때 우리가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달 이상, 16주 이상 되는 거, 완전히 힐링된 이제 리치에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T4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생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왜 T1을 하느냐, 그래서 T1, T2, T3, T4의 장단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프레시 익스트랙션 소켓에 이미디트 임플란트 하는 것이 무엇이 좋으냐 하는 것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 하고 있는 지식들이 사실은 이제 해보니까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학교에 계신 분들, 대가들이 해봤는데 결과가 사이언티픽하다는 건 두 가지죠. 클리니컬 리서치를 했고 동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는 이게 안정된다. 물론 이제 임상인들이 많이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는 건 아는데, 그게 확인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당연하게 생각 안 했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과거에 이제 학자들이, 대가들이, 또 앞서가는 임상 의사들이 밝히려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뭐 지금 당연한 건데 이걸 갖고 실험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나오고 시술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저널을 리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것들이지만은 그거 그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고, 아, 우리가 저런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저널 리뷰하고 텍스트 보면서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미디트하게 임플란트 리플레스 했을 때도 결과가 컨벤셔널하게 했을 때랑 다르지 않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테크닉하게 뭘 극복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고 하면 되겠죠. 그거는 모두 컨벤셔널 한 케이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된다. 근데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쩔 때가 잘 되느냐 하는 거는 인디케이션, 트랙 인디케이션 하는 건 어떤 케이스니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미디트 임플란트 리플레이스먼트는 좋다, 성공률이 좋다, 이게 밝혀졌다라는 게 일단은 당연한 거 아니냐 싶지만은 그게 저절로 밝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굉장히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밝혀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선생님들 저보다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면은 그래요. 조금 이제 그 큰 흐름에서는 밝혀졌어요. 이게 성공적이다, 좋다. 근데 테크닉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이제 어느 학교, 어느 대가들이 막 발표했던 거가 다른 데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 선생님이 하는데 B 선생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또 사실 나중에는 또 이제 한 방향으로 수렴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건 각각의 이제 경험에도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망하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러한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제가 했는 케이스도 보여드리고 할 거고, 여러 선생님들도 보시고 저렇게도 해도 되는구나, 아니면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어떤 부분은 확립돼서 이건 맞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조금 의견이 디베이트가 되고 컨트로버셜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길 바라시고,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제 케이스 먼저 한번 넣었습니다. 지금 자,
26번 이제 미러를 찍었지만은 제가 이제 리버스를 해가지고 실제 보는 것처럼 이제 다 편집을 했습니다. 루트레스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자 아마 저도 거의 10년 전 같으면 뽑고 기다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이미디트하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 보시죠. 발차하고 이미디트하게 임플란트를 넣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그거예요. 이제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깊이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면 그게 나중에 모양 만들 때, 크라운 만들 때 어떻게 내가 크라운을 만들어질까?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 그거가 이제 뼈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이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에 뼈를 넣었어요. 제가 뼈를 넣는 게 좋으냐, 안 넣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저는 지금 저기다가 사실 그 그래프트를 했죠.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저기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 지금은 때가 되면 지금은 어느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안 하고 가능하면 힐링으로 두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임플란트 심고 뼈이식을 하고 저기를 갖다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을 것이냐, 뼈이식을 할 것이냐, 힐링을 쓸 것이냐, 아니면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도 옛날에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좀 방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해서 결과를 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철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환자 편하게 빨리 해주면 되지. 그것도 장점이지만은 결과가 또 우리는 하고 나서 스테이블하게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스테이블하게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게 모양이 예뻐. 요새 모양이 굉장히 예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돼. 그리고 얼마큼 어디다 어떻게 심어야 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보시면은 뭐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하나 결론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 임플란트가 이제 이미디트 하게 했을 때 과연 이게 할 만한 시스템이냐 하는 거 봤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이제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기다가 슬라이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테크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미디트하게 임플란트를 하던 말든 간에 과연 아이디어한 임플란트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그 주변의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가 제가 2019년에 강의 시작할 때 시작했던 게 바이올로지 미드 쪽도 시작했거든요. 거기랑 이제 결국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했는 텍스트는 이거고, 그리고 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은 타입 1의 장점은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타입 2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게 소켓이 완전히 임팩트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조금 리제너러티브한 서저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소프트 티슈 힐링이 된다면 한다고 하면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점은 뼈가 완전히 힐링이 되지가 않은 거죠. 다 타입 3로 되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연저축도 힐링이 됐고 뼈도 힐링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게 본이 이제 로스가 오고 데피션스가 이미 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한 포지션과 아이디어한 모양을 포기하고 그냥 골류층만 얻는다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하려면 타입 3의 임플란트를 하면 돼요. 타입 3에서 타입 4로 되는 건 그런 차이 같아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오셨어요. 이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하면 됩니까? 보통 타입 3예요. 타입 4까지 안 기다려요. 타입 4는 어떠냐? 이 뽑고 나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틀리하다가 뭐 몇 년 있다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타입 4가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환자가 와서 이제 나는 임플란트 하겠습니다 뽑고 이럴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 1이냐 2냐 3냐 언제 임플란트 할 거야. 이거 언제가 베스트냐.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사회적인 고려도 해야 되지만 힐링을 봤을 때 언제가 제일 좋으냐. 그래서 타입 1, 2, 3를 가는데 사실 타입 3의 성공은 편하게 갈 수 있지만은 본 데피션시가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하게 간다고 하면 본 그래프트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서바이벌만 바라는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써가지고 뭐 이머전시 프로파일 무시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타입 3에 편하게 갈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아이디어하고 조금 더 미래를 지향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